네, 안녕하십니까. 정창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인데요. 이 아티클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티클의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먼저 이 아티클에서도요, 음,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 제시하는 7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웹진에서 얘기하는 이 아티클 내용 들어가기 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어색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낯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리죠. 협동조합이라 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과연 이게 인공지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1844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7가지 원칙을 협동조합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멤버십. 누구나 자발적으로 가입하다. 두 번째, 민주적 구성원 통제. 모든 사람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좀 있죠. 의사결정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구성원의 경제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번째, 자율성과 독립성. 다섯 번째, 이 교육, 훈련, 정보, 이것을 중요시 또 여겨요. 묘하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더 발전을 해야 협동조합 자체도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또는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 근데 바로 뒤에 나오네요. 협동조합 간 협력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협동조합과도 연대해라. 혼자 나가지 말고 연대하라. 연대. 이것을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 공동체에 대한 관심. 네,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국제적으로 협동조합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한 원칙,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버드 빈스 리뷰에서 이 웹진에서 얘기하는 이 아티클에서 무슨 내용을 하나, 이거를 인공지능 노트북 LM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큰 틀에서 마인드맵을 한번 좀 구성해 봤어요. 해보니까 좀 쉽게 어, 구조화시킬 수 있는데 조금 약간 아쉽긴 합니다. 몇 가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오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까 싶어요. 첫 번째, AI 개발하는 현황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네, 소수 기업이 지배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지배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네. 그네들이 거대한 자원을 이용해서 데이터와 인재를 다 독점하더라. 뭐 이런 얘기. 추출적 데이터 관행 이런 얘기 하네요. 추출적 데이터 관행.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하네요. 사용자들이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비일비재에 일어나지 않나요? 그리고 데이터 가치에 대해서 그걸 제공한 사용자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지 않냐. 그래서 개인정보를 너무 상품화하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한 요것이 너무 냅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 저가 노동 이슈가 생겨서 저도 사실 관심 없었는데 이 아티클을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저가 노동의 이슈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 통계라든가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에서는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이터가 쓰레기 같이 어지럽고 정신없으면 출력물도 쓰레기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하는 약간 수작업 작업이 꽤 많이 사용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특히 글로벌 남반구에 있는 저임금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들 이 이슈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근무 조건이라든가 그래서 너무 단순 계약자로 취급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좀 미흡해질 수 있다. 네,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실험 및 배포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막대한 자본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AI 모델을 실험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밑에 볼까요? 지배로 인한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버시 침해. 당연하겠죠. 그죠? 두 번째, 노동의 질량 또는 비용의 최소화. 그러니까 AI 도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체되고 임금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데이터 라벨링 하는 작업, 그다음에 어드저스팅 뭐 하는 이 조정하는 컨텐츠를 조정하는 분야에서 약간의 단순 작업이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하고 단순 작업이다 보니까 임금이 좀 낮더라. 그래서 열악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집단 교섭력이 약화되고 임금이 삭감되기는 것을 압력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환경 비용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탄소 발자국을 생각해 보면 이거 엄청난 환경 부담이 생긴다.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모델 편향에 대한 이야기. 네. 이 AI 모델 안에 있는 내재된 편향, 바이어스로 차별화가 더 심해져서 채용인 한다든지 또는 의료행위, 또 신용평가라든가 치안 이런 데서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불투명한 알고리즘, 민주적 통제가 부족하다. 그죠? AI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나요? 공개도 안 할 뿐더러 공개된다 치더라도 잘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누가 듣고 있고 누가 감시되고 있고 누가 배제되고 있는지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이런 결정 권한이 독점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누구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배제되고 있는가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 이 결정 권한이 독점되고 있다. 야, 이 표현도 좋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인 견제와 투명성 확보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 개발 현황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다. 네, 이걸 보면, 네, 이 아티클에서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기타 등등의 문제점을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인공지능 협동조합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조합의 원칙 기반을 해야 된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이룩해야 된다. 공유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 그리고 집단 행동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먼저 민주적 협동조합의 원칙.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아, 그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 제시하는 7가지 원칙을 소개를 할 건데 이곳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예, 협동조합의 핵심 원칙, 인공지능에 적용되는 7가지 원칙이 뭐냐? 이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멤버십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진정한 발언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민주적 구성원 통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인공지능의 하향식 거버넌스, 즉 탑다운식으로 까라문까 이런 식으로 독점적인 거버넌스에 도전해서 이 사용자와 생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 즉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 설계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 맥락에서 구성원의 경제적인 참여, 즉, 이 경제적인 참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안에서. 구- 이익이 생기면 그 투자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다시 재투자해서 구성원들이 이익을 갖게 하고 시스템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즉,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투자자만 배불리게 하지 말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일면 이걸 뭐 아주 자본주의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공산주의 아니야? 사회주의 시스템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공유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공산당이 아니야? 이 사회주의 시스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자율성과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일단 협동조합이 간섭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게 기본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지향하는 이 가치에서 교육, 훈련, 이런 정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투명한 AI 시스템에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불평등을 해결해야 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좀 더 도전적이고 재형성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협동조합 간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 소유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보자라는 거네요. 그래서 초기 사례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네요. 먼저 IFFCO 드로거나이라고 하는 농업 분야에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대규모 농업 협동조합인데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드론을 이용해서 스마트 농업 솔루션에 사용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실적도 좋아요. 2023년에 연매출 55억 달러. 오, 괜찮네요. 그죠? 그다음에 프리슬란드 깜피냐, 예, 네덜란드 기반의 유제품 협동조합인데요. 인공지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생산 공정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농민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게끔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폰테라가 나옵니다. 폰테라. 뉴질랜드 기업이고요. 우유 생산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축산업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집단 행동의 포인트를 좀 살리고 있는데 기술이 아닌 집단 행동이 인공지능 문제의 진정한 해결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으로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동조합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집단 행동 기술이 아닌 AI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거대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곳에서 끝나지 않고 같이 공유해서 어, 같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 행동의 중요성, 네, 볼까요? 네, 민주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방식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적 국제연맹에서 지시하는 7가지 원칙을 AI에 접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멤버십을
적용한다면 AI 개발과 활용에 진정한 발언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라. 두 번째, 민주적 구성원의 통제 관련해서는 하향식 거버넌스 말고 바텀업으로, 즉 생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AI 설계, 데이터 수집, 저장, 판매하는 결정권을 가지게 해보자. 세 번째, 구성원의 경제적 참여 관련해서는 이익을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재투자하도록 해보자. 네 번째, 자율성과 독립성. 합동조합은 자본의 어마어마한 자본의 간섭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보자. 다섯 번째, 아, 교육. 불투명한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AI에 대한 지식을 좀 제공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 협동조합 간의 협력. 네. 전통적인 협동조합들이 서로 협력해서 강해지듯이 인공지능 협동조합들도 공유 데이터 레이어를 계속 창출해서 사유화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유지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에서 좀 공공성이라든가 투명성, 책임성 이런 걸 강조하는데 어, 이 아직은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에서는 연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협동조합 차원에서는 연대를 다루지 않은 기존의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에서 협동조합이 그 간극을 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이 공동선을 위해서 설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공공의 서비스, 웰빙과 좀 일치할 수 있도록 개발해보자. 단순히 구성원의 이익이나 투자자 수익이 아니라 이런 이제 공동체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맥락에서 참 멋있잖아요. 이런 멋있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이 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언급했네요. 첫 번째는 데이터 거버넌스, 민주화. 그래서 여기에는 다섯 가지가 또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어, MI 데이터, 미 데이터, 스위스 내용이에요. 의료 데이터를 통제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시민 중심의 의료 정보가 통제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협동조합이라네요. 오,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암호화된 보안 계정을 이용해서 개인들은 안전하게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이 선택적으로 연구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연구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연구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데이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상이 되십니까? 기존에는 보통 우리가 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료 데이터를 마구마구 가져가서 알아서 연구자들이 그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정보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통제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 멋있죠? 두 번째, 멕시코에는 어획 기록 관리 관련해서 페스카 데이터를 보면 멕시코 어민들이 그 어획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록한 것들을 직접 어민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민들이 자신의 어획 데이터로부터 제공했으니까 거기서 데이터로부터 나온 이익을 다시 나눠 간다. 네. 포인트는 현장에서부터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아이디어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스페인 기업 볼까요? 참여형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건강 데이터 관련했어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데이터 활용을 공공의 건강 증진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GAD, EG.
이게 독일 기업인데요. 금융협동조합이에요. 네, 금융 관련된 내용인데,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부분, 오래도록 IT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사용하는 IT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협동조합인 거죠. 그래서 회원 기관들에 의해서 이 회원 기관이 있나 보죠. 같이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오, 좋아요. 자, 이번에 나머지 5가지 핵심 계획표 볼까요? 연구를 위한 시민사회 교육 발전, 대체 소유 모델 구축, 협동적 목적에 맞게 AI를 조정해보자. 먼저 연구와 시민사회를 연결해보자.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 연구 개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뭐 학술 회의를 하거나 싱크탱크라든가 또는 또 다양한 형태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자.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혁신을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써요. 시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의 필요에 기반해서 AI가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이 표현 재밌죠? 다시 막 강조해 볼게요. 시장이 아니라 공동체 기반으로 AI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가, 시민의 참여가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시민 집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AI 정책을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교육 발전으로 가볼까요? 자, 교육 발전. 네. 그러니까 AI 관련 지식 격차가 큽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컨대 언어를 다국어로 다국어 음성 기반을 제공해서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어지만 뭐 외국에서는 언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뭐 스페인어 사용자가 영어 다음어도 많잖아요. 중국어는 어떻고요?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다국어 기반으로 제공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대체 소유 모델 구축 얘기하고 있네요. 대체. 그러니까 대안적 소유 모델을 구축해야 하자. 오픈 AI를 보니까 처음에는 비영리를 했다가 슬슬슬 영리 전환으로 전환하는 걸 보니까 이거 못 믿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운영해야 우리가 비영리라는 그런 안심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 협동조합에는 양도 불가의 준비금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민주적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협동조합이 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목적에 맞게 AI를 조정하자. 예컨대 미국의 전기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그리드라든가 에너지 예측 유지 보수를 협동조합에서 하는데 굳이 신규 AI 시스템 개발 없이 기존 인프라에서도 얼마든지 신뢰성 있게 약간의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 그건데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한다. 그래서 협동적 구성원들을 위한 전력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게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 공동체 이기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룬 정신이 이런 게 있잖아요.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 이러다 보니까 특정 공동체 이기주의가 발 들여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매력적이죠. 자, 협동조합의 목적에 맞게 AI를 조정하자는 것의 두 번째 카테고리가 협동조합 목적을 재설계하자. 좀 더 인공지능의 언어에 맞게 재설계한다면 이런 거죠. 여태가 빅테크 화이트 칼라 라벨링을 지향하자.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식의 빅테크 중심의 이게 라벨링 하는 것을 말고 좀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자.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나와요. 개발부터 배포까지 우리가 그 협동조합 확보해야 되고 능동적 참여자가 뭐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미 앞서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제 사례가 중요한 사례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드 쿡과 트란스크리브스란 두 개의 사례가 나오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사례가 하나입니다. 아, 예, 리드 쿡 안에 있는 솔루션이 트랜스크리버스라는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면 먼저 2019년 네, 네, 됐죠? 네, 됐고요. 네. 오케이. 리드쿡 소개 좀 드릴까요? 2019년에 EU, 유럽연합, 이 EU 호라이즌 2020의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서 했었대요. 그래서 1060만 유로의 지원 자원금을 펀드를 이용해서 시작했고, 처음에 학술 프로젝트 시작해서 협동조합으로 진화된 케이스라고 하네요. 어, 자립형 초국가적 AI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조금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의존성을 탈피해서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다국적 협동조합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유럽 협동조합 네. 아이고 볼까요? 유럽 협동 SCE 구조를 갖고 있다는데 예, 이게 유러피안 코퍼레이티브 소사이어티라고 좀 그러는데요. 약자가 좀 이상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유럽 협동조합의 구조가 유럽 내 국경을 넘나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개국에 걸쳐서 227개의 회원 조직, 그러니까 조직 회원이 조직으로 되어 있나 봐요. 227개. 그래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네요. 회원들이 가격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윤리 정책에 대해서도 투표로 결정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공공 인프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자, 공공 인프라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회원 중심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고, 공공 이익을 지향하고 있고요. 참, 대단하네요. 또 마지막으로는 별걸 다 하고 있어요. 문화유산, 민주적 기억을 보존한다. 이게 뭘까요? 역사적인 문서와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해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핵심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을 이걸 민주적 방식으로 보존하고 접근한다. 보통 역사하면 이 집권자, 권력자들의 역사로 우리가 기술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스스로 결정한 역사. 멋지지 않습니까? 지역사회가 참여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공동체에서 이미 잃어버린 또는 멸종된 그런 역사, 멸종된 언어도 복구해서 활용한다. 멋있네요. 이런 공동체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어, 구체적으로 트란스크립부스 플랫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하지만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필기체 인식을 전사하는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천만 개, 9천만 개 이상의 역사 이미지를 처리하고 방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직접 업로드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슬슬 조금씩 알고리즘을 미세 조정하고 또 우선순위가 생길 때는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그래서 사용자 주도, 민주적 AI, 참여형 거버넌스,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사용자 데이터가 수익이 생긴다? 수익을 요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유료 기능이 없대요. 공짜. 그래서 공공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와, 멋있네요. 네. 그래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환경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TIWAG,
이런 거 있나 봐요. 그래서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이 모든 컴퓨팅 운영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여튼 그렇다요. 그래서 친환경 AI를 구현하고 있다. 227개 회원 조직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전문가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고 있고 구성원이 대학, 국립기록보관소, 지방정부, 문화유산 단체들이 회원으로 이게 227개 조직이 있는 거죠. 언어 200개 이상의 언어, 그다음에 방언, 우리나라의 제주도 방언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걸 이용한다. 멋있어요. 자, 이럴 때 이거 다 좋은 거 아니냐? 아,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장벽. 그래서 장벽에는 크게 어, 내부 장벽과 외부 장벽이 있네요. 네. 그래서 내부 장벽 저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니까요. 네. 자, 극복 전략 보면 아, 내부 장벽? 여기 보니까 외부 장벽, 위에가, 네, 밑에만 오네. 위에도 있네요. 그쵸? 자, 장벽이 있어요. 이걸만 해결해야 된다. 이게 미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무래도 대기업하고 좀 밀려요. 음, 그런 이슈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사실은 협동조합의 내재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거죠. 자금의 문제, 연구 개발의 역량, 이런 것들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어떠셨습니까? 네. 협동조합에서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냐? 네,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고립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이런 게까지 아주 의외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 인공지능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되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갑자기 협동조합이 탁 손을 들고,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협동조합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 바로 이런 거죠. 이런 특징을 통해서 협동조합,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개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다양한 사례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잘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자, 강의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히 계십시오.